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영상 하나로 심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플리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했는데 죄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모임이나 직장 등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SNS나 웹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 명예훼손적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사실을 적시해도 죄가 될까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도 몇 차례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요지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판단 근거를 보면 형법 제307조 1항은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인데요. 만약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남들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근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생기면 관련자들 신상을 털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일이 종종 있죠. 당사자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름, 나이, 직업, 학교, 사는 지역, 심지어 가족들에 대한 것까지 무차별적인 폭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역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 털기는 명백히 불법행위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회사나 누군가로부터 너무나 부당한 일을 당해서 이걸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더라도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는 걸까요? 형법 제310조는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서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법적으로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한 학교 교직원이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이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작성된 사실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사회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익의 대상이 됐고 그 목적이 관계기관에 제출할 서류에 교직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이 인정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것도 러프하게 말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가해자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대강 알고 있어서 온라인 게시글에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은 그 적시된 사실의 전체적인 내용과 전후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렇게 기재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표현의 방식이나 수위도 고려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 위주로 담백하게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좀 모욕적인 표현들을 썼는지 또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나 대가를 요구했는지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전에 악플 때문에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고소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코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재수술을 요청한 건데요. 당시 병원 측에서는 재수술의 어려운 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환자분이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수술비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병원 측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는데도 환자분이 이걸 거부하면서 인터넷 유명 성형 커뮤니티들의 비방글을 도배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글을 올릴 때 이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를 했어요.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이분이 병원 이름, 원장 이름 다 공개했고요. 며칠 사이에 엄청 많은 개수의 글을 여러 커뮤니티에 복붙해서 올렸어요. 그 내용에도 사실과 허위 사실, 과장된 사실, 모욕적인 내용들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중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병원 요청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금전 지급만을 요구했죠.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판결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저희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 환자분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압박이 되니까 환자분은 병원 측에 사과를 하고 게시글을 내리기로 하고 병원 측도 소를 취해야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실제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대개 허위 사실과 진실한 사실이 복합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진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할 때는 조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공의 이익 목적 판단 기준은 표현의 방식이나 수위,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됐는지 여부,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는지 여부, 대가를 요구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오늘 추가한 풀리 심플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플리 신변이었습니다.